현장에 정찬배 앵커 강진원 기자 나오십시오. 네, 여기는 다시 세월호 인양 현장입니다. 지금 네.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요. 동거차도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사실 2-3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양 작업을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산 중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요 2시 현재 6m까지 떠올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6m까지 떠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젯밤 8시 50분부터 그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예. 오늘 새벽 3시 45분쯤에 세월호 선체 일부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쯤 그 해양수산부 그 브리핑이 있었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수면 위로 2.4m만 올라온 상태로 상당 기간 고정 작업, 세월호 선체와 제킹 바지선, 그러니까 인양 바지선과의 고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던 도중에 다시 그 발표 내용이 나왔는데요. 현재 2.4m가 아니라 6m 정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당초 해수부에서 설정한 목표가 그 수면 위 13m까지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은 목표는 이제 7m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10시 현재 2.4m였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더 많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6m까지 현재 세월호는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수면 위 6m까지는 세월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6m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해수부가 조금 전에 하나 더 발표를 했는데요. 바지선의 폭이 너무 좀 좁아서 세월호가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인양 과정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왼쪽으로 눕혀진 상태로 수심 44m 바닥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 선체 바닥 아래에 그 철제로 된 인양 리프트 빔을 33개 설치를 했고요. 그 리프트 빔 양쪽에 인양 줄을 66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인양 줄을 저기 보시는 제킹 바지선에서 이제 도르래 같은 걸로 당겨서 끌어올리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세월호가 점점점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 도르래가 바지선에서 약간 돌출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돌출돼 있다 보니까 더 끌어올리려면 이 돌출된 부분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바지선 거죠.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해 보이지만 이 내부에 유속도 있는 데다가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이 그 조류가 있기 때문에 선체가 자주 움직이는 게 현상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더 끌어올리려면 이 선체와 바지선과 세월호 선체의 이 사이 공간을 넓히는 문제, 그리고 돌출된 도르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2.4m, 그러니까 10시 기준으로 2.4m에서 지금 현재 2시 기준 6m까지 한다면 약 3.5m 정도 더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 지금 저희들이 좌현으로 누워 있는 상태의 그 세월호의 높이 원래 폭 말고요. 네. 누워 있을 때 그 높이가 지금 우리가 22m22m지 입니다.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6m가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은 반 이상은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네, 반이 맞습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왜 반이냐면 지금 강진원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면 반이 된다는 것은 가장 넓은 폭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는 배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 선접 밑바닥이 있습니다. 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22m, 이쪽에서 22m, 11m 되는 지점이 가장 폭이 넓은 거죠. 그렇죠. 지금 옆으로 뉘어서 들어올렸을 때, 그러니까 11m 올라올 때까지는 계속 그 바지선의 넓이를 넓혀줘야 될 겁니다. 네. 그 넓혀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배가 뉘어 있으니까요. 좁아지게 됩니다. 그 선저는 아니지만 좌현 쪽으로 계속 갈수록 좁아지게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m를 들어올렸다는 것은 이제 6m까지 들어올려서 와이어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13m 들어올릴 때까지는 계속 와이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와이어로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 진전이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10시에 해수부 정기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그 인양 현재 10시 기준 현재 화면을 보면 세월호 왼쪽으로 눕혀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그 선체 부분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체 위에서 인양업체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인양줄 같은 걸로 세월호 선체와 제킹 바지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차 고정 작업입니다. 이 고정 작업을 한 것은 뭐냐면 이미 떠오른 선체가 다시 한번 바다로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선체와
인양 바지선을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인양 속도를 더 높이는 측면, 그리고 인양을 계속 할수록 이제 올라갈수록 더 흔들리거나 이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인양의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일단 고정 작업을 했고요. 어느 정도 더 올렸다는 거는 이런 1차 고정 작업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더 올렸다는 거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들어 올리면서 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력 장치를 넣어서 부력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월호의 무게를 낮추는 두 가지 작업입니다. 물을 빼내고 부력 장치를 또 이 세월호 선체에다가 삽입을 하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만 더 삽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네. 그 부력 장치도 더 이제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을 빼는데도 6m가 되면은 좀 더 지금보다는 2.4m 들어 올렸을 때보다는 6m가 된 지금이 훨씬 더 용이하다, 작업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일단 그럼 현재 상태를, 그러니까 상황을 좀 나눠서 보면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 자연 배수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 올리면서요. 그리고 예. 본격적인 배수 작업은 그 13m 정도를 올린 이후에 인근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 세월호 선체를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반잠수식 선박의 부력 장치를 이용해서 배를 띄우고요. 그 이후에 그 전에 세월호 선체에 있는 물과 뭐 잔존 같은 거에 대한 본격적인 배수 작업은 이제 그때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요. 6m 정도 들어 올렸을 때부터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바로 유실물을 막는 것입니다. 이 실종자, 이 미수습자 가족들이 가장 지금 마음졸이하는 것은 이 유실물입니다. 그게 유실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그 부분만큼은 해수부에다 신경을 써달라, 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 원활한 배수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집기,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입었던 옷 또는 뭐 학용품,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해수부도 그렇고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결국 유실될 가능성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앞서서 유실 방지 그 공정은 이미 거치긴 거쳤습니다. 세월호의 뭐 출입구라든지 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한 29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다가 뭐 상당 부분 그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했고, 세월호 주변에 인양 방지 펜스, 그다음에 사각 펜스를 3중망으로 일단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잔존유를 빼내는 작업 과정에서 이제 세월호 선체에 구멍을 내고 부력제를 한 상태에서 구멍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 쪽 그리고 인양 업체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현재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이제 인양 작업 현장 근처에서 예. 계속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 과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전 과정은 앞서 진교중 예비역 대령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인양 이후에 목포 신항까지의 전체적인 과정도 강영원 앵커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들어올린 배가 앞으로 3일간 이곳 사고해역, 이곳 인양해역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척의 배가 지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배가 바로 반잠수식 선박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앵커가 6개가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 고정시킨 배로 저 바지선이 이제 이동 완전히 다 이제 13m까지 올라온 뒤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킹 바지선 이쪽에 바로 아래에 그 세월호가 있습니다. 세월호를 이제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폭이 22m, 아파트 9층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m까지는 올립니다. 예. 나머지 9m 정도는 이제 그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상태로, 그 상태로 40% 가량이 잠겨 있는 상태로 1km 근방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일단 이동을 하게 되고요. 반잠수식 선박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 가운데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로도 운항을 할 수 있는 배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적재 하중이 72,000톤 정도 되고요. 72,00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세월호에 물에 잠겨 있지만 안에 있는 그거가 다 포함을 하면은 어느 정도 무게가 나옵니까? 세월호 선체 중량이 한 6,800톤 정도 되고 그 당시에 짐을 실었던 중량이 2,000톤 정도 되니까 7,000톤, 2,000톤 넉넉 잡고 10,000톤 가량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들어올릴 수 네,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올려서 그 들어올린 다음에도 계속 고박 작업과
안정화 장치는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도 일단 13m로 들어 올린 이후에도 사나흘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곳 그 제킹 바지선에서 1km 근방에 있는 반 잠수식 선박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반 잠수식 선박으로 그 이동을 한 다음에 기존에 들어 올렸던 제킹 바지선은 또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에 고정돼 있던 인양줄도 풀어야 되고요. 그 푼 이후에는 다시 반 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다시 묶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세월호 내부에 있던 선체 물이라든지 이런 잔존유 배수 작업이 있어야 될 거고 예. 세월호를 완전히 띄워야 되는 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일단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세월호는 수면이 6m까지 떠올랐습니다. 본격적인 고박 작업, 고정 작업이 시작되고요. 배수 작업과 함께 안에 있는 유실물을 막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그 소조기까지 맞출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내일인 소조기까지는 일단 L자 모양의 이 부양선에서 바지선에서 작업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것 같다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쯤에는 세월호 13m까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